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그 사과 가원 조성 지원 사업 있죠. 여기 지금 연차 사업으로 지금 한 몇 년째, 3년째죠 이게? 2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째 지금 3년차죠, 그죠? 예. 지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효과가 나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문제는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아주 신중한 겁니다, 이거. 네. 지금 이게 75헥타르씩 했는 게 지금 우리 사과가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생산이 될 거예요. 과연 생산이 되었을 때 이 가몽을 이 시간에 다 팔 수 있는지, 이게 한 달 반 정도 되잖아, 그죠? 예. 가몽이 판매되는 기간이. 예. 과연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뭐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앞으로 뭐 한번 전문기관에 어떤 자문을 좀 구하든지, 그런 뭐 용역을 한번 주든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묘목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지금 소통을 했는데요. 걱정스럽답니다. 걱정. 왜? 이게 저번에 우리가 오미자 최고 팍 찍었을 때가 16,000원인가 했었을 때 그 다음에 폭락이 됐었어요. 그죠? 오미자가. 근데 이 가몽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저는 모든 생산은 가치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 생산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걸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유통구조 개선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최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다 지금 지원을 해서 3년, 4년, 5년 계속 해버리면 지금 농지가 이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그 지역구에도 산이 가만히 있는 산도 지금 깎아서 이렇게 해서 사과나무를 거의 2,000평씩 심어놓은 데도 많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2, 3년 후에 이 사과들이 과연 잘 유통이 되어서 농가 소득이 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보는데 이거는 유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거는 농산물이 너무 가다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지원도 좀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자꾸 줄여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면 벌써 3년 동안 갖는 것에도 어마어마한데 이 평수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한 60만 평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가몽사과가 지금 한 50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도 20억을 지원했고 그전에도 20억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이제 15억인데 추경에 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뭐 가몽이 모목이 지금 관내에도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팔고 지금 뭐 강원도에서도 모목을 사러 오는 저위에도 심고 하는데 이런 지금 시기에는 뭐 농가 소득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장래에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다 지원을 요새 30억씩 이래 하는 것보다도 연차로 자꾸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줄어주라는 그런 걸 제가 지금 권하고 싶고요. 예. 지금 보면은 뒤편에 오미자 재배 면적이 지금 확대하는데 차라리 오미자가 이게 좀 일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사업 50대 50을 차라리 좀 더 높여주는 게 더 높여주면은 농가에서 차라리 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재배는 지난해에 단가를 3천만 원 기준 하다가 지금 단가를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조 사업을 이제 50%보다도 이거는 오미자는 잘 안 하려 그래요. 일손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농가한테 많은 혜택을 좀 주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뭐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좀 떨어지더라도 처음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투자 비용에 대해서 짧아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은 안 겪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차라리 여기에다 좀 보조 사업을 좀 더 주고 그래 하는 게 저는 그래서 작년을 좀 하면 오미자가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공감하십니까? 지원 단가를 우리가 뭐 상향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어떤 의원님은 보조율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보조율은 우리가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조례로. 예. 그러면은 하여튼 이거를 면적을 좀 예.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혜택을 좀 많이 주고 네. 지금 양분화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문경이. 그죠? 사과는 어느 정도 이제 3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줄이면서 오미자를 좀 늘려주고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요번에 또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사과 축제하면서 참 뜬구름 없이 또 도자기 그 도예인들을 한 15군데를 배치를 했는데 정말로 그 도예인들이 너무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또 행사장을 만들어줘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하고 예. 이 축제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과축제는 문경시 전체의 그래도 우리 특산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또 우리 도의원들이 같이 예. 어우러져서 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보고 한번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우리가 도자기 축제 말고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서 예. 비치를 하면은 또 더 좋은 또 문경 또 하나의 사과 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재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사과 축제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과 매출이 한 21억을 올렸고 올해는 25억을 올렸다고 보도자료를 나왔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사과 가육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좀 봐도 되고 예. 또 오시는 분들도 좀 늘었습니다. 늘으셔갖고 그래서 이러한 수익이 좀 높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좀 기상 여건이 정말로 우리 좀 불순한 관계로 맛이 좀 떨어졌죠. 맞습니다. 브릭스가 좀 낮아졌고 작년보다도 우리 평균 지금 16브릭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 뭔 말인가 하면 사과 축제가 우리가 10월 18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26일까지 하고 예. 판매는 11월 2일까지 계속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집행하는 우리 행정부에서 농가 사과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가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돈이 급하고 축제 날짜가 이렇다 보니까 가육이 덜 익은 상태에서 사과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문경 사과 이미지가 가몽이라는 게 예전 맛이 아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떨어지더라. 이걸 많이 염려했는데 요번에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홍보를 좀 더 앞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도 부서에서. 뭐 염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축제 추진위원들이 거수까지 하는 이런 사태까지 갖고 올해도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기를 어떤 똑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적기에 대한 그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의원님처럼 그 적기에 대한 부분 제대로 된 부분 이게 현지를 축제장을 찾는 분들은 그게 현지에 생산된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현지까지 오는 건데 그게 맛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대단히 좀 그런 염려가 지금 많이 되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날짜 조정도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도 아직 과목 남았습니다. 예, 아직 예. 안 따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짜를 조금 늦춰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 문경 가몽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도 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사과 판매 부스가 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 작년에 24개에서 17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되는 합니다. 분들이 많이 늘어서 이런 경향도 참가를 많이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맹점을 보면
부스에 참가한 분들이 이제까지 갈래락 하더라고요. 사과 홍보용을 5박스씩 콘티로 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100만 원씩 부스비를 내고 들어오잖아요. 내고 들어오는데 다시 문경시의 홍보를 위한 관광공사에서 하기 위해서 사과 콘티로 5박스씩 내라. 그만 원래 사과 가게만 콘티에 40만 원, 50만 원씩 했잖아요. 이게 이걸 왜 내냐? 그래 이러한 부분도 이제까지 갈래락 하는데 제 갈래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축제 비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면 되죠. 설령 예를 들어서 가수 한 명만 덜 불러도 이거 몇 곱절 홍보 비용으로 사과 매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 처음부터 알았으면 뭐 말리든지 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을 나중에 늦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스 비용도 작년에는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았다가 올해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게 사과를 팔다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부스가 문을 닫은 부스가 있어요. 판매를 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다른 거를 어떤 부사를 팔더라도 팔아라. 그 부분 때문에 이제 70만 원을 받았어요. 온라인 하는 사람들은 30만 원을 더 냈고. 그는 작년에도 홍보용 사과를 그냥 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2.5kg짜리를 만든다라고 하길래 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가 보다. 이런 적이 원래 그거를 그래 농가별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라. 예, 당연합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걸 부담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잘 안 되도록 다시 하시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기상으로 특히 가을 장마가 오고 이래서 만약 열가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는 올 초에 또 냉해가 있어갖고 그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이거는 또 열가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열가하고 낙가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갖고 상품에 사과가 없습니다. 가몽이. 부산은 지금 덜한 편인데 이게 그래도 발빠르게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도하고 같이 유대를 해서 이게 당초에 2만 5천 개에서 지금 6만 개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이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고맙다면서 가격 올리는 것보다 수매해 주는 것, 우리가 저품위 사과를 수매해 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정책은 적소에 우리 까에서 대처해 줘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문경 사과가, 우리 오버레드 시장님하고 그 백화점도 갔다 오고 그 전에 농협 조공하고 또 하나라 마트에도 갔다 왔지만은 가몽의 위력은 대단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가몽에 대해서 명품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말 수확 시기 이러한 부분 우리가 브릭스 품질 문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행정에서 많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발전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우리 또 사과 축제 한다고도 고생하셨고 늘 우리 농업하면 우리 농정가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 오랜 생활 공직 동안에 우리 문경 농업위에서 애쓰시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정에 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주로 이제 가몽이나 오미자 우리 특화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 농업 청년 복지, 논타작물 지원,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 이런 걸로 해서 거의 현안 사업이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 사업 중에 물론 다 우리가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잘 닦아놔서 잘 유지되고 있지만 아까 김경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미자 관련해서 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농정가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2010년에 우리가 1010헥타르에서 그 작년에 327헥타르라고 집계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너무 감소했잖아요. 그동안에 또 가공 관련 업체는 또 굉장히 늘었어요.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그 생산된 오미자 가지고는 지금 우리 문경의 가공에서조차도 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런데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속 지원해 가고 있는 그 사업량들이 답보 상태에 있어요. 줄어들거나.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그만큼 오미자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좀 포기한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제 이면에는 우리가 아까 김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가공사가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가공사가로 지금 오미자 농가가 대부분이 전환하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시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사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되는 재배 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 싶은 지원 규모라든지 재배 면적을 목표로 세우시고, 반면에 오미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적어도 가공협회에서도 한 600톤 이상이 필요해요. 제가 집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일반 농가에서 다른 기능성으로 팔고 자체적으로 어떤 유통을 유지한 양을 따져서라도 그 생산량이 적어도 1,500톤 규모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할 건가를 농정가에서 목표를 세워서 매년 그 어떤 정량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해야만 우리 오미자 산업이 살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뭐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족한 거는 우리가 오미자를 앞으로 계속 육성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가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질이 멸멸하게 계속 끌고 가면은 농가도 피로감에 젖고, 생산자도 자기들은 선택 여지가 없어요. 중국산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정가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뭐 유통축산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한번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오미자 농가를 위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뭐 그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다른 농사로 뭐 꼭 가몽이 아니라도 뭐 사과라든지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떤 뭐 오미자가 이렇게 이 작업이 농작업이 현대화되거나 뭐 기계로 약을 치거나 뭐 수확을 좀 하거나 또 어떤 뭐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좀 현대화식 해야 되는데 전부 인력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일단 농사가 힘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되신 분들 말고는 또 이게 작목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사과의 수치에 대한 부분은 또 이게 저번에 한번 용역을 줘서 면적을 내고 이게 어떤 재배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공식적인 수치가 이제 300몇 헥타라라고 나온 것이지, 이게 그 전에 있던 뭐 1000몇백 헥타다 하는 건 그건 뭐 좀 가공의 숫자고, 면적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300몇 헥타 되겠더라 하는데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생산량으로 따져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건 맞는데.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미자 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보조 사업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해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뒷표지에 보면 오미자 지력 정진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래요. 사업량을 50헥타라고 규정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400헥타 이상 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50헥타까지만 되면 그 뒤로는 또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미자라든지 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형평상 뭐 어떤 오미자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좀 타 작물에 비해서 네. 이런 것도 네. 이왕이면 우리가 오미자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맞춰서 해주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우리 농업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상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정가 사업을 매년 한 3년 동안 이래 봤거든요. 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야,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하나씩 하나. 각 부서마다 이래 보면은 좀 사업이 좀 한계가 있거든, 좀 적은데, 우리 농정가, 우리 1만 2천 명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88페이지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소형 농기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올해도 지금 100대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와 맞춰가지고 조금 약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통 받아보면 300농가 이상 들어오는데 100대도 못 주거든요. 예. 이게 뭐 소형농 이게 뭐 주로 관리기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그래도 이제 뭐 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도비를 빼고 자체적으로 이제 24년, 25년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좋은데 이제 이게 작년까지도 1억 가지고 논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 그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억 2천만 원 배 이상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예, 예. 이 당연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농 규모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대형으로 짓는 사람은 소형 농기계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는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것도 뭐 예산계에서 뭐 다 잘란 거래요? 아니 뭐 다른 부서에서는 뭐 20억, 30억 막 세워주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요거는 예. 다 나중에 한번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예. 금방 신성훈 얘기한 건데, 우리 신규 사업이거든요. 오미자 지력정진제.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토양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지력정진하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게? 기존에 상용화되는 건데요. 이게 예. 다른 데도 이제 뭐 하고 있는 이게 농가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예. 예, 이게 상용화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미생물을 해가지고 기존 상용화됐는 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얼라이브, 뭐 신통방통, 포 밑에 이런 토양의 구조 개선을 한다라고 돼 있고 이건 상용화됐는 거니까 어떤 뭐 용역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오미자 생산량이 주는 이유는 거의 연작 피해 어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예.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갖다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력정진제는 기존에 어떤 상용화되고 있는 어떤 물품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살포해서 정진시킨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조금 전에 뭐 신정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예. 이 부분은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번 하면은 몇 년 정도 가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한 해 하나 뿌리는 걸로. 아, 그래요? 예, 처음 신청의 신규 사업으로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객토를 경사도가 있어서 객토를 하기 힘드니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쓰면 좋겠다. 예, 이런 지력의 정진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예. 예, 하여튼 요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원래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예의주시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은 내후년에는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과축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성공이라 해서 뭐 흥행했고 뭐 최고의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과축제입니까? 감홍사과축제입니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감홍사과가 지금 콘티 1톤 포타에 하면 100개에서 120개 정도 실리 갖고 나가면 한 차에 3천만에서 4천만 원 나오거든요. 10차만 3억 4억이거든요. 그 몇천 평명 농사지만 나오거든요. 감홍사과는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예. 없어서 못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경시의 가수가 2,200헥타르 정도 되고 맞습니다. 감홍이 한 5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 22%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전체 50% 차지하는 사과 품종이 뭡니까? 부사죠. 부사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뒤처져 있는 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육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홍은 홍보 안 해도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럼 나머지 보사사가 나머지 78% 농사 짓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우리 문경시 농민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사과를 일반적으로 지원은 다 해줍니다. 뭐 가몽이라고 지금 재배 면적 확대 이런 부분만 그렇지.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도 이제 이거를 뭐 가몽만 팔아라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다 가몽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금 가몽 그런- 시기에 맞춰갖고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뭐 지원을 꼭 가목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축제 추진해서 할 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어떤 부사냐 뭐 어떤 그래 지금도 뭐 부서가 문을 닫았는데 부사도 팔아도 된다 파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때 나오진 않잖아요. 부산은 그래도 설이 맞고 나 11월 초나 돼야 나오지. 축제 기간에 부사가 나옵니까? 말 없는 사과를 누가 갖다 줍니까? 지금도 판매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축제 추진이라고 축제 이런 기간을 정할 때 아까 전에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마지막 날 내가 이상한 안 좋은 장면을 한번 봤어요. 폐회식 하는 날. 우리 문경시는 그만 가수의 한장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폐회식을 하는데 그 이제 대상하고 이제 뭐 금상하고 수상을 했잖아요. 그 시장님 나가서 10초 동안 인사 딱 하리면은 바로 그냥 가수 들어가고 이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제 추진위원장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박윤수 위원장 그날 축제 폐회식 그 인사말 했습니까? 시상만 하고 시장님 딱 10초도 안 걸리게 한 7, 8초 딱 인사만 하고 바로 그냥 가수들이 이래갖고 공연하더라고요. 그게 사과 축제 폐회식이더라고요. 그래도 사과 축제 추진위원장이 한 열흘간 고생했잖아요. 그게 또 사과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과를 위해서 또 온 관광객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감사말 한 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상입니다. 네, 일단 뭐 답변하실 분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하고 어떤 그 추진위원장하고 인사말이 당초부터 그거는 안 하기로 이렇게 위원장님도 안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안 하시는데 그 시장님은 그 아나운서가 잠깐 내려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약간 잠깐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뭐 다음에 또 개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답변하느라고 오늘 고생하시고요. 예, 예.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현안 사업이에요. 청년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는 내년 사업에서 158명을 잡아놨는데요. 예. 지금 청년 농부 우리 창농 기반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2명 정도 잡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뭐 모집을 해도 인원이 이렇게 확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내년도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예, 이렇게 예. 창농할 수 있는 예.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예. 49세까지로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데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나가면 우리가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 못 짓고 계시고 거의 다 위탁하시고 또 뭐 이렇게 임대를 해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청년 농부들을 길러야 되는데 예, 예. 이런 게 지금 자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창업 농업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금 여기 104명 정도 받는다고 하고 월 평균 받는 금액이 있는데 3년 동안 이분들이 이것만 받고 떠나는지 정착을 하고 있는지 뭐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요거는 선정을 해서 3년 동안 여기 있어야 주는 겁니다. 첫 해년도에 110만 원 매월, 네. 둘째 년도에 100만 원, 그다음에 셋째 년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계속 그거를 할 동안에만 주기 때문에 떠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04명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농사도 지면서 체험하면서 이게 월 수당처럼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농사 짓습 그러면 자기 농사 짓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농사 짓는 거죠. 자기 농사를 예, 지면서 예, 예. 이게 월급도 받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일석이조네요. 예, 예, 예. 예.
이런 분들이 뭐 다 조사했을 때 104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선정 예.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들이 지원해주는 인원이 104명이라는. 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정할 때. 그거는 이게 나이도 있고 영농 나이는 규모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49살 이전이면 예, 되잖아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 대지가 없어도 소유하는 토지가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토지는 있어야 되죠. 본인께 예. 있어야 됩니까? 예. 임대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예? 임대했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거에 있어야죠. 기준이 되겠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후계 농업 경영인들은 되게 많아 보이던데요. 예. 여기는 지금 융자 해주는 게 50명 최대 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신청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요것도 신청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후계농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후계농들이 이게 젊은 우리 관내에 이런 이게 인원들이 영농 인력들이 이게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지 않듯이 요것도 맨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융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융자를 우리가 좀 늘리더라도 예. 젊은 분들이 지금 농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는 질의를 드리고요. 예, 우리가 예. 총 사업량은 158명인데 예. 앞으로 우리가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좀 늘어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예. 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상범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농기계 작은 농기계들은 정말로 많이 필요하는데 올해도 100대인데 한 150대로 늘려주면 안 되는가요? 아니 작년에 1억이다가 올해 2억 2천 예. 더 주니까 올해 한 100대 줬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한 200대 정도는 그 가능할 것 같고. 소형은 지금 서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소형 중에서도 그 나무 잔가지 잘라가지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빌려오니까 너무 크다고 그런 것도 좀 소형이 없는지 그거 얘기하시던데 뭐 간편하게. 본예산에 있는 것을 한번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요. 추경 예산에 또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그 84쪽에요. 예. 농촌 왕진 버스 운영입니다. 네네네. 원래 그 경북 도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6개소를 운영했네요. 예.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농식품부와 그 도가 문경시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근데 그 지역 농협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 지역 농협에서 자부담을 30% 부담을 합니다. 아, 자부담 있습니까? 예. 아, 무료 진료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 시민들 농업인들은 무료고 예. 3,600만 원 중에 30%를 농협중앙에서 부담을 합니다. 아. 여기 농협중앙의 시지부. 아, 시지구에서요. 예. 30% 부담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요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289쪽하고 290쪽에 가몽사가 오미자 관련입니다. 예. 우리 시가 그 2028년까지 가몽을 800헥타르고 그다음에 오미자는 500헥타르로 예.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재배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 시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서 그럼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가몽이나 오미자 면적이 최대한 얼마까지 늘려야지 되는 겁니까? 경쟁력에서 이기려면은. 그 부분은 오미자는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예. 어떤 면적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미자는 전국의 약 한 45% 이 정도,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100으로 본다면 한 7, 800헥타가 돼야 되겠고 여기 가몽사과는 이게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지금 우리 문경시에 특화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전에 연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일 거냐. 예. 이게 이제 또 저장도 오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뭐 제가 좀 조금 이게 좀 아직은 그까지는 예,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예. 이제 계속 이게 사실 저장성이 또 없는데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또 확대를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또 시대라는 거는 또 새로운 또 사가 더 질 좋은 분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규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경 농업을 또 이끌으신 농정가 직원들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참 주관이 없는, 그죠? 주관이 없는 사과축제, 농정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적으로 축제 추진위원회나, 그죠? 관광농업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가 직원들이 그거 매달리는 자체가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면 20회가 됐어요. 사과 축제가 20회가. 이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두 단체가 알아서 하고 우리 농정가는 또 내년도 사업도 봐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둘러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죠? 뭐 이제 1회, 2회, 3회 뭐 몇 회 안 된 것 같으면 이해 가요. 하면 20번이면 하면 성일이 됐단 말입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뭐 사과축제나 우리 농업 업무에 그리고 또 우리 오미자 지역 정진제 또 이렇게 처음으로 해주셔서 참 재배면이 줄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돼서 또 더 많은 또 오미자 정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공공비축 벼매입용 벌크 컨테이너 있잖아요. 예, 800kg. 그건 언제 좀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직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작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의 문제 좀 빨리 좀 지급을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빨리 지급해줘야 예. 그 일부 건조를 해서 그다가 그죠 매입 될 물량을 그다 되는데 다시 또 포대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보관할 데가 없다고 또 늦게 달라는데. 그래요. 아니 보관할 때 해봐야 얼마 됩니까? 이런 저번은 얼마 안 되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아유 그렇게 뭐. 예. 예. 그리고 뭐 소형 농기계도 좀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뭐 청년 농업 창업기관 2명은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은 청년농입니다. 청년농이 2명가 이렇게 창농 기반 구축 2명,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시설 2명 이래 안 돼요. 한 10분씩 가야 해줘요, 앞으로. 이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건요. 뭐, 할 말은 많으나,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예,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예. 보충 추가 질문 좀 예.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농가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가수가 왜 그 낙가가 되고 폐가가 좀 많은데 이거를 좀 산골짜기에 이래 짓는 데는 그 사과 자체를 그 뭐 실질적으로 계곡이나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고 썩고 이래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지금 농도나 이 깨끗한 도로나 이런 데 지금 사과 농가를 짓는 분들은요, 이 사과를 지금 우리 공평에 여기 지금 매립장에 지금 갖다 준답니다. 근데 갖다 주는데 한 박스에 그 20박스에 한 2만 원 정도를 지금 준답니다. 그리고 한 60박스 정도 되면 4만 원인데 이 농사를 지면서 참 자기 사과가 다 크는 거를 버릴 때도 참 가슴이 아픈데 이거를 싣고 가서도 돈까지 주고 오니까 너무 속이 상하답니다. 속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환경보호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상의하셔가지고 예, 정말로 예, 이거는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예. 참 버리러 가면서 마음 아픈 걸 버리러 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또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온다니까 예, 좀 나름대로 좀 억울한 부분이 생긴답니다. 억울한 게 그거를 좀 해소를 해달래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한번 예, 상의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이에요. 떨어지고 원래만- 낙가하고 하는 거는 원래만 그렇죠. 아니 원래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예, 이런 부분은 뭐 돈은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그 네. 자그마한 돈에 예. 또 농민들이 나름대로 또 기분은 또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좀 보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농정가에서 가수농가 택배비가 있었는데 여기 유통축산가에 보면은 303쪽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GAP 공동 브랜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그 농산물 택배비 지원. 이거하고 가수농가 택배비 지원하고는 가수농가 택배비 지원을 얘기했던 농정가는 뭐 사과라든지 뭐 포도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303쪽에 지금 유통축산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농산물 택배 지원하는 거는 사과, 과일 이런 게, 과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저기 세제의 아침 브랜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제의 아침 브랜드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럼 그리고 이게 같은 게 겹치는 게 아닌가요? 겹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는 공동 이제 브랜드. 네, 세제의 아침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 업체에서 제가 네.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암의 트림 배추. 예. 이건 쌀 종류인가요, 그러면은? 예? 쌀 종류 말고도 다른 것도 과일도 되는데 네. 공동 브랜드 사용하는 거는 네. 여기 사고 예. 유통축산가에서 네. 네.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거는 농정가에 사고 예. 그런 내용인가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310쪽에 가공용 오미자 매입 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매입 장려금 지원이 오미자 가격 안정과 그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물론 되겠죠. 근데 지원 단가가 킬로그램당 5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사실은 예산에 맞게 정했습니다. 네. 예산에 맞게 정했습니다. 네. 지원 대상 그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 32개 업체 정도 됩니다. 32개요? 네네. 아, 많습니다. 네. 그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 지원할 네. 작정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요. 공동 퇴비사 조성입니다. 네. 그 악취 저감을 뭐 시키려면은 별도의 장치나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셔요. 악취 저감. 그냥 말 그대로 의원님 저희 마을에 예. 그 이제 공동으로 퇴비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시설을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예. 거기다 악취 이제 저감 시설을 네. 하는 겁니까?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악취를 피해서 보지 않기 위해서 보통 그것이 들어올 때는 예. 그 이제 그 민원 저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 반대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 상시 모니터링을 뭐 해야지 안 됩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예. 상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그 축산농가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전문적으로 지금 예.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순 사근에 이렇게 마을형 공동퇴비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동이. 실제로 거기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그 항상 보면 악취가 문제인데 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통축산가 부분에 대해서 유통인데 310쪽에 문경 오미자 가공 매입 장려금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네. 제가 이거 하면서 가공센터랑 우리 생산자 때문에 참 수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와 지금의 현저히 달라지는 게 오미자 가공은 늘었지만은 오미자 생산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원래 오미자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원래? 한 300. 아니. 예. 오미자 키로에 얼마예요? 11,000원입니다. 예? 11,000원. 11,000원에 16,000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000원. 네. 구매당 16,000원. 판매 단가가 16,000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 가공에 매입했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생산자들한테? 동문경에서 11,000원에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문경에서요? 네. 그러면 여기 가공에는요? 가공에도 최소한 11,000원 이상은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11,000원에 받았는데 지금 16,000원까지 올라갔잖아. 소비자 가격이,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500원씩 이래 해놨는데 키로에 500원이면은 5,000원이에요. 한 박스 10kg에. 예. 이거 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결론은 이분들이 11,000원에 받아서 16,000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21,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생산은 이마에 줄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고품질 때문에 그렇게 사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로 줘가지고 돈 5억을 우리가 세워놓고도 3억 이상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장려금이. 예. 왜? 면적 대비로 줬기 때문에. 네. 면적 대비로. 그런데 지금 가공에다가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 생산도 잘 안 됐는데 이거 어디서 또 나와서 어떻게 해줄라는 건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과장님이 그 계시면은 정말로 유심히 살펴서 네. 이게 정말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고 저는 이 가공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은 현재 중요한 거는 다 죽어가지고 없는 생산자들이 지금 우선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아까 저도 제가 생산 쪽으로 자꾸 늘어주라 한 게 아니 뭔가가 있어야지 판매가 되고 가공이 되고 하는 거지 생산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이 가공에 대한 이 지원을 이렇게 또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좀 뭐 안 맞다고 봐요. 여기 지금 농정과장도 뒤에 계시지만은 제가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하게 넘치고 가하게 뭔가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오미자를 팔아줄 때 이게 이 가공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이 가공에서 당연지사로 이 사람들도 가서 사정해서 사야 되는데 이또 다시 돈을 주고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공업체도 지금 원가부터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는다고 너무 그러니까 뭐 생산도 살려야 되고 가공업체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네. 제가 그러잖아. 앞전에는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고 지금 생산이 줄었어요. 네. 물건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이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대당 업체에다가 지금 1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인정을 해요. 네. 왜? 이분들도 11,000원 안 주면 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 됐는데 없는데 만약에 오미자 생산 농가가 늘어났다면 11,000원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그게. 그 유통 구조를 좀 생각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줘도 되지만은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할 건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세부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요. 세제농특산물 집판장님, 오렐링,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6억으로 시작 안 했는가요? 16억으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도 좀 있고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우리 그 중간 용역 보고까지 했었는가요? 최종까지 했었는가요? 최종까지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23억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까? 네. 제가 중간 용역 보고에 그때 갔을 때는 16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잘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진전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설계 용역은 되는데 그 직판장에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 그 앞에 노점 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이 주가 버섯 판매하는 분들입니다. 11월 달이 가장 이제 비수기라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요번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농특산물 그 제재 집판장은 엄청나게 기하 지분해갖고 크게 잘 지났는데 그 앞에서 천막이 다 막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 안에 입점해가지고 판매 안 합니까? 요번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가지고 예산도 썼고 다 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하면 이거 얘기 나온 지 한 오래됐거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 준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천막까지 그 뒤에는 안 들어가요. 그 몇몇 소수 인원을 가지고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수 문경시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매입 장려금 지원. 김경환 의원도 얘기했고 많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공급여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물량 확보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됐게 경쟁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에서 약화되니까 그로 인해서 타지에서 저가형 오미자를 또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하라는 그런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관내인 생산된 오미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도 했고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매입 장려금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절대로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오미자에 관련해가지고는 제재 조치를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예. 전번에 우리가 4, 5년 전에 한번 아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는 같이 가공협의체로 우리 문경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겸허히 이용을 해가지고 장려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반면교사 삼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않게끔 감독기관인 유통축산과에서는 세심하게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꼼꼼히 챙겨서 절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요. 한우축제. 이 한우축제 할인 판매하는데 한우축제 할인 판매는 몇 프로 정도 하는 거죠? 20에서 33%. 왜 그건 기재가 안 돼 있죠? 네. 기재가 안 돼 있네, 그거는요. 그거는 홍보는 됐는데, 예, 여기는, 예. 그게 왜 작년에 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예,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가서 사보면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가서 등심을 사 먹든지 네. 갈비살 사 먹으면 대충 단가를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0% 했으면 최소한 그에 대한 20%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래요. 그게 체감이 안 된다고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20%를 싸게 파는 건지 고깃집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이 파는 건지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실제로 이게 잘못하면 이거를 갖다가 말로만 20% 할인한다 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예, 예.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누구만 배불립니까? 축협만 배불립니다. SMOC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짜로 시중 아니라 문경축협에서 고기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단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갈비나 등심이나 여러 가지 부채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축제장에서 그 정도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다음에 제가 꼭 체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 의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좀 있으면 또 내일부터 또 한우 축제가 시작되네요. 예. 또 다 투입됐잖아요, 그죠? 네. 예, 투입되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저는 302쪽에 보면 택배용 사과 박스 밴딩기 지원이 있어요. 네. 302쪽에 예. 3천만 원인데 네. 3천만 원 몇 대 합니까? 15농가입니다. 15농가 합니까?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니까. 네. 딱딱 접히니까.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농정가에서는 우리 오미자 재배에서 장려금 5억 원, 우리 가공업체 2억. 예.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예. 앞으로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대신에 네. 관리를 잘해서 무슨 또 전번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미자 재배농가나 가공농가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부터 시작된 한우축제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을형 공동 퇴비사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게 이제 올해는 10억을 예상하고 개소에 2억을 책정했어요. 예. 근데 예년에는 한 개당 5억 해서 했잖아요. 이 사업을. 5천만 원 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억을 책정하면서 한 개당 5천만 원을 예정했었다고. 예. 근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늘어났네요. 한 개당 2억을 해놨네. 그 예산만 개소당 2억이지 개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 개별 예. 한 개소에 2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 이거 그 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아니, 개수도 사업량이 5개야.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총? 5개 했습니다. 작년에? 예. 12개 중에 5개 했어요? 예, 예. 6억 들어있네, 네. 5개. 네.
근데 원래는 5개인데 10억이니까 예. 돈은 늘어났잖아요. 예. 뭐가 차이가 나서 정액이 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필요한 거야. 우리가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네. 이거 마을 단위로 합의되어 이렇게 공동 퇴비사를 조성하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서 좋은 건데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개소는 줄어드는데 늘어났으니까 네. 무슨 이유가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 그 농가에 그 지원 그쪽에 신축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네. 자료를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네. 요번에 이렇게 예정해서 개당 2억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작년에는 5천만 원 했는데 네. 그래서 요거 자료를 한번 따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예. 그 아까 우려되는 매입 장려금에서 오미자 네. 그거를 이제 다들 우려해요. 그 오미자를 농가에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가공 공장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규정이나 지침을 우리 시에서 잘 만들어서 네. 부정적으로 이게 이용되는 게 없도록 하자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우려거든요. 네. 그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상범위 보충 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부서에 한번 얘기를 했고, 그 관련자들하고는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농산물이 해외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류비라든지 아니면 장려금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예산계 잘랐어요? 뭐 다 잘라내요. 그냥 빠졌습니다. 저희가 다른 저희 사업 예산 중에서 대체할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대체한다고 그래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 한우 축제 내일 개막하는데 준비하시는 고생이 많은데 아까 고상범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축협에 가셔가지고 일단 먼저 가격을 한번 다 찍어요. 그 짐에 채끝이며 갈비살이며 등심이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과장님 가지고 계신 다음에 네. 현장에서 해가지고 그 판매하는 게 해가지고 정말 20% 25% 판매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갔을 때 강한 그 서울 사람들은 싸다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싸다 그러는데 행여나 시민들 갔을 때 해가지고 축협에서 마당에서 먹거나 축제에 가나 우리는 22% 우리가 보존을 다 우리가 해주죠. 예. 우리가 보존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우리 150마리인가 소 잡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150두입니다. 150도. 네. 그럼 150도 뜨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꽤 많잖아요. 예. 보존하는 금액이. 네. 그만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그만큼 해가지고 가격을 붙여놨는 거 보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만 우리 과장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치가 맞는가 싶어가지고 424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보조 사업인데 예산이 2억 2천이에요. 근데 100개소 같으면은 한 개소당 220만 원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사업량이. 예. 울타리 설치 보조를 하는데. 울타리 설치의 보조에 대한 부분은 예. 이게 그 금액은 정액이지만 연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요 100개소라는 부분은 딱 정확하지 않은 조금 허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29쪽에 쓰레기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여기 1억이죠. 1억에 50대라요. 그러면 단속 카메라가 한 대당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예. 이것도 허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맞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는 거는 보면은 그건 200만 원 하면은 한 대는 충분히 설치할 수 단속 카메라 있습니다. 200만 원만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수치에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번에 그 의료 수거함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예. 뭐 정리하고 이게 뭐 사실 저희들이 통지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내년에는 있어서 예. 그것도 색깔도 뭐 똑같이 맞추든지 하여튼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단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430쪽에 공공열분해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공공열분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뭐 시도는 2022년부터 환경부에 예산을 받아서 7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 추진하고 있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현재는 뭐 자치단체에서 가동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진만 되고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봤는데 우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거를 우리가 지금 시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 있잖아요. 왜? 시행 절차가 우리가 국비 공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제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미리 용역 같은 거는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용역이라 그러면 뭐 타당성 타당성 정도가 용역만 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연속식 열분해를 선정해서 기술 제안을 받았어요. 제안 받은 업체가 몇 군데죠? 현재는 제안 받은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네. 2차 또 제안 안 했잖아요. 그죠? 그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업체의 어떤 기술력은 어떻게 검증이 되죠? 저희들 그 기술력 그 검증 자체는 실제 현재 운영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열분해 시설에 대한 그 특허 그다음에 신기술 이런 인정받은 부분과 그리고 이게 실제 그 열분해 업체에서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현재 그 용역 업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제출된 자료만 근거를 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하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 성능 보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년 26년 12월 달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완료해서 시운전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뭐 제품처럼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해서 이게 납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열분해 시설이라는 건 환경부에서 승인은 성능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능 검사 받는 부분이 시운전을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뭐 2, 3개월 정도 해서 성능 검사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나 국립과학원 여기에다가 성능 검사를 의뢰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충분한 성능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적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그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우리가 납품을 받잖아요.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근데 지금 주식회사 리보테크, 문영건설, 지성ENG 이렇게 그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한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주로 그 제작 설치에 열분의 설비를 제작 네. 설치에 되는 주 기업이 어디입니까? 제작 설치는 뭐 리보테크도 되고 사실은 일반 설치 분야는 남영건설이 산업환경설치공사업을 가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럼 따로따로 세 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나요? 아니죠. 공동으로 했는 거죠. 그럼 공동 책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납품을 받아서 시운전해서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줍니까? 네. 대금 계약서 상에는 대금 납품 만료 기일 후에 성능 시험이 완성됐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를 드리는 겁니까? 뭐 계약서 상에 그런 부분은 뭐 없는데 최종적인 대금 지급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니 전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160억이 되는 거를 그러면은 뭐
다 그때 줍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 일반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은 성금이라는 부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뭐 저희들 기성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약서에 됐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과장님께서 계약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외에도 그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런 우리가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플랜트가 성능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테마 절차 짱 낚아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모든 성능이 완공돼 갖고 우리가 정상 가동됐을 때 그 다음에 사후 어떤 메인터넌스 문제도 계약서상에 명시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더 나아가서 보통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설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도 일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전문 우리 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인데 아까 국비를 연내에 다 확보한다 그랬습니까? 네. 총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죠? 국비는 99억입니다. 원래 그럼 26년도에 다 지원을 받네요. 네,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30톤에서 168억이었는데 20톤으로 줄으면서 왜 예산은 30억이 더 늘어났죠? 당초에 환경부 단비가 당초 저희들이 그 예산 받을 때보다 단비 자체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10톤에서 20톤 그 경우에는 사실 그 8억 4천 지금 아니 우리가 물량을 됐습니다. 그 캐파를 줄였는데도 네. 그 설비 규모가 맨 똑같은데 그렇게 늘어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줄었는데도 돈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이 열분의 시설이 처음이다가 보니까 단비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애로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자꾸 총 사업비가 변경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플랜트 공정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폐기물 분리수거장도 지금 수거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가 설계해서 새로 지은 공정도 지금 내년에 또 보완해야 되잖아요. 일부 선별장은. 네. 그런데도 이런 공공열분의 시설은 총체적 기술 집약적인 그런 설비니까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른 자료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우리 환경단체가 지금 몇 군데라요? 푸른문경 말고 4군데는 또 어디죠?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환경단체는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20페이지 보면 푸른문경 21회 활동지원에 3,700만 원이고 환경보존 활동지원하는데 자연보호 등 4개 단체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푸른문경은 하는 게 자전거 수리하고 또 사업이 뭐 있죠? 저희들 푸른문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토 대청결이나 이런 부분의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 주입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가을쯤 지금쯤 되면은 이제 가수 농가의 포대 가수 농약병을 수거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 등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리내 섭지라든지 이런 데 와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다른 자연보호 단체가 어디예요? 다른 데는 자연보호 문경 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시 환경 녹색회, 그다음에 문경 환경 항공 감시단, 그리고 경북사람 환경 보전 실천 운동 본부, 문경시 자연
환경보호협의회, 그리고 대한참전 유공자 환경봉사단 문경시지부, 이렇게 해서 7개가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연보호 등 4개 단체에 내고 3,2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환경보호과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시민들을 위한 또 환경을 정화하는 단체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좀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동하는 범위에 좀 맞게 예산을 좀 업해주는 게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422페이지 영농 폐기물 지금 폐비닐 집화장을 지금 10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해놨잖아요. 보상금도 주고 그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해갖고 하면 우리 처리는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가지요, 딴 데로. 예, 그 연락을 하면은 환경공단에서 차량이 옵니다. 네. 와서 각 그 리동에 있는 영농 폐비닐 집화장에서 수거해서 갑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러한 그 일을 처리하는 업체는 없네, 그죠? 네, 현재는. 네, 그래갖고 또 이런 부분이 영농 폐비닐이 상당히 지금 따로 있고 우리 공업용도 있고 영농 폐비닐이 또 있잖아요. 다 분리해서 아마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문경시도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한번 능력을 한번 갖추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질오염에 대해서 423페이지에 우리 문경댐 아시죠? 문경댐. 예. 거기에 지금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밑에가 그 우리 치수장이 있는데 댐 밑에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낚시 금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댐 관리하는 주체에서 농어촌 공사는 때문에. 관리하지만은 예. 그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하는 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농어촌 공사하는데 여쭤보니까 문경시에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 좋다.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텐트 치놓고 차량 들어가고 막아놨는데도 거기서 5만 거 다 배가 100까지 뛰어가면서 하거든요. 밑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상수도 치수장이 있습니다. 댐 바로 밑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고 위험수도 많고 낚시를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신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준공이 되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한다고 저한테 저번에 답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도 설치를 해보고 일부 할지는 사실은 그게 공무원인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한다든지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많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그 전자에 작년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직영을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자의 과장님께서 근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직영이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위탁을 해야 되나 맞나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검하기 전에 별도의 그 용역을 좀 거쳐서 실지한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문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경 마니크 농장에 대한 주변의 가수원의 분진으로 인해서 가수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현장 가보셨으니까. 네. 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마니크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많은 좀 앞에서 독려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도 저번 주에도 그렇고 금주에도 한번 나가서 좀 회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 430, 431쪽인데요. 여기 보면 시민들이 느끼고 평가하는 게 뭔가 하면은 수거를 얼마나 잘 해가느냐 아니면 뒤처리가 얼마나 깔끔하냐 그거입니다. 네. 맞으시죠, 그죠? 그리고 수거를 어느 순간에는 좀 잘하고 원활하게 좀 돌아가다가
나중에 또 어느 날부터는 또 안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이제 뭐 남의 집 앞에다가 이제 모아놔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그 분리수거를 잘못했다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그거를 그냥 딱지부터가 계속 맨날 며칠 계속 방치를 해놓거든요. 특히 여름 같을 때는 막 모기도 오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그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가져가더니 또 요즘에는 이렇게 또 힘을 들게 하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수거 이제 주체마다 마인드가 달라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순례를 하다 보니까 순환시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순환 근무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맥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생활 쓰레기를 그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뭐 존중을 받아야지 마땅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그 기초행정 서비스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수거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특히 가정주부들은 굉장히 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막 그 나중에 그 도로에 나뒹굴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인도 많이 느끼고 또 전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분리수거를 그 제대로 그 하지 않았다고 막 계속 그 맨날 며칠 놔두는 거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없도록 분리수거에 대한 또 교육도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그에 대한 좀 부탁도 하셔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 배출 규정도 좀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장시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삼근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 계층 그 지분 개량 사업인데 원래 사업이 한 400동 정도 됐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한 200동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사업량이 줄었거든 예산도 줄고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현재 원래 그 뭐 산불 피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 그 예산 자체가 기존의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아, 국빈 이런 부분이 예산이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경시에서 매년 어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가지고 사업하면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내려온 예산만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 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좀 줄었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그냥 해서 정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은 거의 뭐 소진이 리론만큼 해가지고 네. 그 수요조사 해가지고 전부 다 충족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거의 좀 남았습니까 아직도? 현재 저희들 신청을 맨 계속 받고 있는데 한 1억 정도는 현재 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데, 혹시나 이제 예산 자체나 사업량이 내년도에 반으로 줄으니까, 내년도 만약에 문경시에서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했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 내년에 한번 조사해 보시고, 국비나 내려온 부분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424쪽에 우리 야생 생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뭐 사업도 뭐 피해 방지한 이런 운영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도 뭐 피해를 보기 전에 울타리나 이런 부분을 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제일 좋다고 뭐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부분이. 근데 현재 있는 예산 자체가 뭐 2억 2천 정도 지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뭐 좀 더 확보할 기회가 되면은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밑에 생태 교란식물, 그죠? 가시박 있잖아요, 그죠? 매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박 분포 용역을 하려고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현재는 그냥 수시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정확히 가시박이 우리 시에 어디에 많으며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고 그 이후에 사실 그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바른 시간에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생태 교란 퇴치를 진짜 밑에 그 가시박이 덮으면은 밑에는 다 죽습니다. 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남사로 있잖아요, 섭지. 우리가 삼북 우곡은 섭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남하고 북은 건지예요, 건지. 그죠? 근데 예. 건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사유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포크는 장비를 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워낙 명확하게 주사일조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 살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실. 예,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은 농업에 있어서 영농 폐기 지금 하는 비닐, 이런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죠? 근데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폐. 예.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새마을에서 각 개청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지금 새마을에서는 성주, 영주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폐기물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죠.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어느 정도 모이면은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같이 가면은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던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요게 농약병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농약병을 수거를 하면은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쪽에서. 그런데 환경청에서 사실 예산 자체가 소진이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동네에서도 농약병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주면은 그냥 받을 수는 있지만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안 갖다 내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 안 갖다 내는데 그러면은 폐비닐 수집 보상 지원금이 이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농약병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에서 할 때는 가져가는데 지금 동네별로 많이 나오는 데는 동네가 각자가 하는 데가 있어요. 각자 동네가. 예. 근데 한 2년씩 막 이래 몰려 있으니까 이분들은 납품할 방법이 없답니다. 이거를 판매를 못 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근데 판매 자체는 사실 환경관리공단에 농약병 수거하는 사업소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면은 돈을 못 받고. 그거는 지금 문경시에서 주최하는 거는 새마을 협회 이쪽으로 해서 지금 다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뭐든지 문경 같으면 문경읍의 새마을, 그래 강원 새마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그냥 계속 보관만 하고 있대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달랍니다. 우리도 판매 좀 하게끔. 우리도 동네 수입 사업인데 왜 그렇게 형편성이 안 맞게끔 하느냐. 그런데 그거 올 천뒀죠. 예. 아니 농약병 자체가 많이 있다는 부분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있다 하는 거는 단체적으로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네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도 좀 나중에 의아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주에 그럼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 가면은 우리가 갖다 줄 때는 그냥 무일편으로 갖다 줘야 된대요. 무일편으로. 그래 지금 새마을도 그냥은 안 갖다 줍니다 지금. 아시죠? 꼭 운동하고 영주나 성주나 이런 데서 받는다고 했었을 때 그때 막 5차씩 막 이렇게 싣고 가더라고. 그래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문경시에서도 좀 전수조사 좀 해서 이 계속적으로 다 돈이 한 군데는 팔면은 돈이 생기는데 한 군데는 팔면은 돈이 안 생겨요. 이런 부분은 또 형편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예. 운동을 다 없애든지, 안 그러면 같이 동일하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양을 많이 늘려주든지, 실질적으로 저 남쪽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성주 밑으로는 뭐 어느 정도 약을 얼마나 쳐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쪽이 좀 저는 많이 친다고 보걸랑요. 가수농가 이런 데가. 예. 저희들 그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여튼 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그분들은 좀 나름대로 뭐 소외감을 느낀답니다. 왜 이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거는 왜 안 해주느냐? 왜 그 지역에서 뭐 단체에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좀 한 차라도 내달라고 하면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한다 하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과장님이 그 뭐 성주를 찾아가든 어딜 찾아가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성주, 영주 좀 가서 한 번에 한 번 쫙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 마음에 달리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뭐 예. 하여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